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단원 2단원을 배워볼 거예요. 2단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종교를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불교 문화권이 형성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왕이 되기를 포기한 남자라고 적었는데요. 이 왕이 되기를 포기한 남성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 네,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원래는 인도 북부에 있는 카팔라라는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불행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내 수행을 열심히 하면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 해탈하고 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도에 있었던 이 카스트제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그럼 카스트제가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우리 인더스 문명을 배웠고요. 이 인더스 문명은 누구에 의해서 파괴됐냐면 아리아인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아리아인이 인도의 그 인더스 지역 정복하고 겐지스 강까지 진출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왕국을 세우는데 이 그 원래 살고 있던 인더스 지역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강력한 신분제도인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제를 시행했다고 했죠. 카스제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두라 이렇게 네 개의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브라만은 종교를 담당하는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도 이 크샤트리아에 속한다 그랬어요. 왕이나 어떤 무사,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샤는 평민이고요. 수두라는 노예였죠. 네, 근데 이때 그 카스드에서 중심이 됐던 이 종교를 담당했던 이 브라만 계층의 그 종교가 이제 브라만교죠. 네, 브라만교가 원래 이 지역을 지배하던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브라만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내용도 복잡하고 뭔가 뭐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크샤트리아라든지 바이세아 계층에서는 이 브라만 계층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자신보다 높고 그 종교의식, 제사를 지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이 크샤트리아나 바이시한테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이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사상,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라든지 바이자 같은 사람들한테 이 종교가 굉장히 불교가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퍼져나가죠. 그러면 브라만교는 어떻게 되냐? 네, 나중에 또 인도의 다른 종교인 이 힌두교 로 이어지게 됩니다. 힌두교는 이 브라만교의 민간 신앙이 합쳐진 건데요. 지금 힌두교 사원의 한 모습인데 보면은 신이 굉장히 많죠. 네, 여기는 다신교예요. 그래서 뭐 2억 명의 신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신이 있는데 네, 이렇게 또 힌두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브라만교는. 근데 오늘은 이 힌두교 전에 이 불교, 석가모니가 상시한 이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불교의 성립과 그 전파에 대한 내용을 크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는 석가모니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 분이 불교를 창시했죠. 네, 불교를 창시했어요. 그런데 이 불교가 인도 지역의 그 왕조들한테 전파가 되는데 먼저 마우리아 왕조가 있고요.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가 망한 다음에 다시 인도 지역을 통일한 쿠시안 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이래요. 근데 이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는 상자부 불교예요. 상자부 불교는 여러분들이 불상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들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실 텐데 어떤 개인의 해탈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개인의 해탈. 해탈은 이제 어떤 고행을 수행해서 평화를 얻는 거를 해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상자부 불교인데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는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장하는 쿠시안 왕조가 있는데 쿠시안 왕조의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이 대승불교는 뭐냐면 혼자서만 개인이 해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생을 구제한다. 네,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담은 불교입니다. 이 대승불교는 이제 나중에 네, 중국으로 전파가 되고요. 이제 동아시아, 네,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네, 쿠시안 왕조 때 간다라 지역에서 간다라 미술 양식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쪽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받은 지역이에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더스강까지 진출을 하거든요. 그 유역까지.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그 문화, 전통 문화가 합쳐져서 네, 독특한 또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간다라 양식, 네, 간다라 미술입니다. 네, 그러면 불교의 성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네, 브라만교의 권위주의. 네, 브라만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네, 복잡했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뭐 제사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네, 카스트 제도에 대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창시자는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깨달은 얻은 성자라는 의미에서 네, 석가모니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교리는 차별이 아니라 평등을 강조를 했고요. 네,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자비와 어떤 평등의 사상을 강조한 점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 브라만 그 계층 밑에 있는 네, 크샤트리아는 왕이나 군인 계층이죠. 네, 그리고 바이샤, 네, 평민 계층에게 빠르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사진의 모습이 네, 석가모니 네, 고타마 시타르타의 모습이죠. 네, 교과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교는 네, 일단 브라만교 네, 중심에 엄격한 신분제도를 비판하고 네, 권위주의에 굉장히 불만을 당시 사람들이 품고 있었죠. 근데 이 분위기 속에서 고타마 시타르타 네, 석가모니에서 불교가 창시가 됐고요. 신분 차별을 부정을 하고 모든 사람 평등하다. 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네, 올바른 수행하면 깨달음 얻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네, 특히 이 브라만의 권위에 불만을 갖고 있던 무사와 네, 평민계층, 크샤트리와 바이샤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도 지역에 성립된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 북부를 네, 통일을 하게 됩니다. 네, 최초로 네, 통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 왕 때 불교 장려 정책을 피냐하면 아소카 왕입니다. 이 아소카 왕 때 그 전성기를 맞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맹한 또 정복자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르고 네, 영토를 많이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사람이 깨달음을 갑자기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칼린가 왕국이라고 해서 그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아이나 뭐 여자, 뭐 어린이까지 막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스카 왕은 네, 불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일단 영토 확장, 네, 인도 북부를 통일했기 때문에 최초로 통일 제국을 형성했다는 네, 그런 네,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지원 정책, 예, 전쟁을 하다가 그 참혹함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전쟁이 참생에 대한 참에 네, 깨달아서 불경 정리하고 네, 사원 불타 그리고 돌기둥 건립을 했는데 당시에 8만 개에 해당하는 네, 돌기둥을 세워서 네, 불교를 전파를 했다고 네, 합니다. 네, 돌기둥의 윗부분에 보면 네, 이런 그 사자상 네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돌기둥의 내용에 보면은 육식을 먹지 말고 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안 되고 어떠한 생물도 도살해서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 네, 어떤 그런 거를 네,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아소카 왕의 돌기둥의 그 사자상이 인도의 여권에 보면은 네,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권 표지에 나와 있고요. 인도 국기에도 네, 돌기둥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 인도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발달한 불교는 우리가 이따가 볼 대승불교와 비교해서 상자부 불교가 네, 발달을 했습니다. 상자부 불교는 대승불교와는 다르게 이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도덕적 수행을 하면 네,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불교입니다. 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그 알렉산드로스가 또 나오는데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인더스강 유역까지 침범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통일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찬다라구타 마우리아가 북인도를 점령해서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죠. 인도의 대부분을 정복한 최초의 통일 제국입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세웠지만 네, 전쟁의 처참함을 깨닫고 불교에 기회했어요. 네, 누가? 아소카 왕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성지를 순례하고 네, 불교 교리 정리하고 그리고 네, 돌기둥을 세워서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어요. 당시 한 8만 개 정도의 돌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행한 불교는 개인의 도덕적 수행과 해탈을 중시한 상자부 불교죠. 네, 그리고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아들을 또 실론, 네, 스리랑카로 보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도 불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쿠시안 왕조입니다. 그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을 하고요. 인도는 200년 동안 상당히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던 와중에 네, 이란 계통의 쿠시안 왕조가 인도 서북부 지역을 다시 통일하게 돼요. 네, 최초 통일은 마우리아 왕조고 여기는 재통일, 네,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이 쿠시안 왕조는 우리가 한번 얼핏 들어봤는데 그 대월지라고 장건을 한나라에서 네, 장건을 대월지로 이제 보내려고 했잖아요. 한 무제가. 네, 그때 우리가 봤던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월지의 제후 중에 한 명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쿠산 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산 왕조 때 전성기의 왕은 카니슈카 왕이에요. 근데 여기가 위치가 보면은 이 파르티아 이쪽이 옛날에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이쪽과 그러니까 서쪽과 네, 동쪽의 어떤 경계에 또 있어요. 그래서 동서 교역이 활발하게 네,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영토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왕을 보면은 아소카 왕이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때 불교는 약간 다릅니다. 이때 불교는 네, 대승불교예요. 우리가 아소카 왕 때는 상부자 불교였잖아요. 네, 그 상부자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했죠. 근데 그렇게 해탈하려면 본인이 네, 집을 나가서 승려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승려가 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개인의 그런 구제만을 강조하는 네, 상자부 불교를 비판하고 중생, 네,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네, 부처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처는 그냥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었는데 이제는 숭배의 대상으로 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네, 불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중앙아시아, 네, 우리나라에까지도 네, 전파되어서 영향을 줬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소승불교가 상자부 불교거든요. 네, 혼자서 해탈하는 거, 네, 승려가 돼서 네,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까지 구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마우리아 왕조 무너진 다음에 쿠시안 왕조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지역을 다시 네,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 왕은 영토도 뭐 확보를 하고요. 네, 동서 교역도 장악을 했죠. 그리고 쿠시안 왕조는 이 카니슈카 왕이 죽은 다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분열이 돼서. 그리고 카니슈카 왕 같은 경우에는 네, 불교 사원 짓고 불교를 장려를 했고요. 근데 이 시기의 불교는 대중의 구제를 꾀하는 네, 대승불교라는 거. 그리고 이 대승불교가 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온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먼저 불교는 성립 초기에 석가모니 네, 가르침을
따라서 엄격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였어요. 그런데 네, 상자부 불교. 그런데 이게 일반 민중이 하기에는 어렵죠. 네, 그래서 쿠샤낭조 시기에는 쿠샤낭조 시기에는 선행을 통해서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 대승불교. 네, 대승불교는 중생을 태워가는 수레라는 뜻이고요. 네, 상자부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와 어쨌든 불교는 중생 구제의 대승불교 그리고 개인의 해탈, 상자부 불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불교의 전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우리아 왕조에서 전파된 불교. 이게 뭐였죠? 네, 마우리아 왕조에서 전파된 불교. 지금 나라고 되어 있네요. 네, 나는 상자부 불교, 마우리아 왕조. 네, 그리고 이 불교는 상자부 불교.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쿠시안 왕조. 네, 쿠시안 왕조는 이거는 대승불교였죠. 네, 대승불교고 발전 시기는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였고, 네, 쿠시안 왕조죠. 네, 쿠시안 왕조. 쿠시안 왕조. 네, 전성기 왕. 그리고 이 마우리아 불교, 마우리아 왕조 때 전성기 왕은 아소카 왕이죠. 네. 그리고 전파 지역, 네, 전파 지역을 살펴보면 대승불교는 어디로 전파됐냐면 중국,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당시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죠. 그리고 주요 교리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 중생을 구제를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간다라 양식입니다. 네, 초기 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네, 불상을 만들지 않고 그 부처의 모습으로 불상을 만드는 거를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만약에 부처를 묘사하고 싶다 하면은 뭐 탑이라든지 아니면 부처의 발자국이라든지 보리수 이런 걸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간다라 양식에 따르면 이때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대승불교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 쿠시안 왕조 때부터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간다라 양식이 뭐냐면 당시에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여기 지역이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했던 지역이랑 겹치거든요. 간다라 그 부분이.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인도 문화가 합쳐져서 간다라 양식이라는 뭔가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림 보시면 사진 보시면 이게 그리스 조각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쿠시안 지역에 있던 불상이에요. 네, 보면은 되게 눈도 크고 좀 서양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옷에 주름 같은 거, 이렇게 동상에 주름 표시를 했는데 이런 것도 그대로 좀 많이 차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간다라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를 사실적이고 이런 그리스 문화도 보면은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내 인체에 대한 비례라든지 균형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섬세하게. 그리고 얼굴은 서양인 모습.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석굴암에 있는 불상인데 보시면 어때요? 이 불상이 어떤 간단한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잘 보시면 아니죠. 잘 보시면 서양의 모습이 아니죠. 눈도 좀 이렇게, 좀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눈도 좀 작고, 굉장히 좀 살집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후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간다랑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당나라의 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우리만의 이런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부처 모습 표현하는 것은 불경하다라고 여겨서 불상 안 만들고요. 탑이나 보리수, 발자국 이런 상징으로만 표시를 하다가 간다라 양식은 인도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거죠. 그래서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간다라 양식은 다 이제 전파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네,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겠죠. 네, 불교의 가르침은 브라만,
교회 권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무사 평민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은 많은 상황과 불상을 헤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 무렵에 유행한 불교는 개인의 어떤 그런 거를 중시하는 좌부 불교였고요. 쿠션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 왕은 영토를 정복하고 불교를 전파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대중의 구제를 꾀하는 대승불교가 발전했죠.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진 간다라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힌두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